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병명으로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육울탕이라고 합니다. 6가지 우울증에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좋든 나쁘든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이 스트레스가 위장에 직격탄을 날리는 경우가 많죠. 향부자, 창출, 소엽, 진피, 감초 이렇게 이루어진 처방을요 향소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향부자는요 예로부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성 전용 약제, 여성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 물론 남자한테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여성에게 특화된 약이라고 많이 일컬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풀지를 못합니다. 오래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요 신혼초에 저 싸웠던 얘기를 지금도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꼭 제가 잘못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방을 간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뭐 등산을 간다든지 등등으로 좀 푸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짧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디다 적어놓는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전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죠? 근데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 몸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요.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향부자는 자궁에 관련된 질환의 아주 대표적인 약인데 예를 들면 생리통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불임증에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불임증 처방을 분석해 보면 향부자가 대부분 개입이 됩니다. 이유는 향부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자궁도 말초입니다. 그런데다가 자궁은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장기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막 재밌어서 막 뛰어다니고 웃고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임도 줄어들어요. 자궁 입장에서는 이중고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관이 수축이 됐지, 움직이지도 않지. 이러면은 말초 쪽으로는 혈액이 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통, 생리불순, 불임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가 위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장도 역시 혈액이 잘 안 가게 되죠. 그러면 위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 잘 못하겠죠? 소화 못해요. 일단은 소화불량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양방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경성 소화불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약이 없어요. 신경성 소화불량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향부자가 아주 거기에 특화된 약이에요. 신경성 소화불량. 그런데 이 향부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약이냐면 소엽이라는 약이 있어요. 여러분 소엽이 뭐죠? 자소엽 아세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색을 띠는 깻잎을 소엽이라고 하거든요. 자소엽 또는 소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소엽, 소엽이 항스트레스 작용이 있어요. 자소엽은 혈액순환제는 아닙니다. 향부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혈액순환제가 아니죠. 그런데 향부자와 소엽을 같이 사용하면 스트레스에서 해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요. 창출과 진피가 이제 향수산의 또 다른 약인데요. 창출과 진피는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즉, 이 향소산이라는 약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주 받는, 지속적으로 받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약이 향소산이에요. 그런데 이 향소산이 그대로 유골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골탕에 이 울자가 6가지 울이라는 뜻인데 가장 중요한
울은 무슨 울일까요? 기울입니다. 기울. 여기서 말하는 기울은 기가 울체되었다. 즉 내가 사실은 마음이 상했다. 이런 뜻을 기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향수산이나 유굴탕은 현대인들, 한국인들, 도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이에요.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간 약이 영교, 치자, 그리고 페모라는 약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약의 공통점은 뭐냐? 염증을 없애는 약입니다. 즉 유굴탕을 복용해야 될 사람들은 현재 염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염증이 있냐면 위염, 식도염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증상을 봤더니 심하면은 이 식도, 이 가슴 부위가 타들어간다고 하죠. 아파요. 타들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 증상이 약간 경한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그래요. 타들어가는 증상은 없는데 답답하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식도에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굴탕에는 염증을 없애는 약이 세 가지가 들어가죠. 영교, 치자, 페모가 염증을 없애주고요. 칼슘 기량제, 우리가 약으로 개발된 것 중에 칼슘을 차단시키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혈압약이에요. 그리고 협심증 약입니다. 왜냐하면 칼슘을 차단시키면 혈관 확장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협심증,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야 되고 또 혈압약도 혈관을 확장시켜줘야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칼슘을 차단시키는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근육도 약간 느슨해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 식도와 위 사이에 관략근이 있어요. 그 관략근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역류가 되는 거죠. 위산이.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도 역류가 되지만 내 몸이 뚱뚱해도 역류가 되지만 과식해도 역류가 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혈압약만 지속적으로 먹어도 역류가 될 수 있어요. 협심증 약만 지속적으로 먹어도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역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항콜린제 해가지고 위경련약이 항콜린제의 대표적인 약이거든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켜요. 이것도 역시 관략근을 이완시켜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간 약이 지각과 신곡입니다. 여기서 신곡은 소화효소입니다. 그리고 지각은 다 익지 않은 탱자, 노랗게 되기 전 상태의 탱자, 그 탱자의 껍질을 지각이라고 하죠. 이것은 위장의 움직임을 강화시키는 약입니다. 즉, 이 유굴탕을 보면 일단은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향수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화를 시키는 신곡이라는 약이 들어가고 위장을 움직여줄 수 있는 지각이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염증과 염증의 부산물을 없애줄 수 있는 영교, 치자, 페모가 들어가서 위에 생긴 염증, 식도에 생긴 염증을 없애주는 거죠. 종합해보면 원인도 지금 보고 있는 처방이고요. 그러니까 위장병의 원인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처방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염증도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약도 들어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은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긴 사람이라면 병원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 약이요, 먹을 때만 좋아집니다. 잘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도 유굴탕 기억하셨다가 식도염이 있거나 만성적인 위염 있는 사람들, 특히 내가 예민해서 이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유굴탕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위장병에 쓰는 마지막 처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